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기 대선까지 44일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에서 순회 경선을 벌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90%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지사 출신인 김경수 후보가 2위, 김동연 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66,526표, 득표율 90.8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권리당원들과 대의원들도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3년 내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고 영남이 쌓아왔던 그 역사적 성과들을 배신했습니다. 옛 길을 버리고 번영의 새 길을 다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인단 10만 3,350여 명 가운데 7만 3,255명, 70.88%가 투표해 90% 넘게 득표한 이 후보에 이어 김경수 후보가 5.93%, 김동연 후보가 3.26%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의 영남권 당원은 전체 당원의 10%에 불과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의미가 남다른 곳입니다. 특히 친노 친문의 적통이라고 외쳐온 김경수 후보의 득표가 주목됐던 상황. 저는 영남민주당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잡아주신 그 손을 잡고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전날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에서도 이 후보의 압승을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개헌의 각오를 내세웠던 김동연 후보. 개헌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모든 책무를 마치고는 표포에 물러나겠습니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2위를 했지만 오늘은 3위에 머물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결과 당심의 90% 가까이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고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각각 5.27%, 5.1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전통 텃밭인 광주에서 호남권 경선을, 27일엔 수도권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지금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경선 토론회를 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토론장에 들어선 후보들이 서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속한 두 번째 조입니다. 입담으로 유명한 홍준표 후보, 청년들이 물어봐달라고 했다며 한 후보에게 난처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비상겸과 탄핵을 두고 공방을 벌일 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한 후보와 탄핵에 반대했던 나머지 후보들이 맞붙었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12월 4일 날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 적이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나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고 이 후보는 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정당한 할 말이 권리를 있다 하는 게- 행사한 것이라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 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내란머리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4명의 후보들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가서 바로 해결해야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한미 현안입니다. 주말 토론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화요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윤 어게인 신당을 추진했던 변호사들이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을 꾀해야 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앉아 활짝 웃습니다. 윤 어게인 신당을 추진하던 이들과 어제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한 식당에서 만난 겁니다. 이 사진을 공개한 김 변호사는 전한길 뉴스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만류했다는 건데 국민의힘의 한 대선 경선 후보 측 관계자는 만나 사진을 찍고 공개를 허락한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만 유지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 측도 침묵하는 게 선거와 당을 돕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성 지지층을 이끌고 탄핵에 반대해온 자유통일당 정광훈 씨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 찬반 논쟁에 갇힌 모습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계엄 옹호당이라는 프레임에 발목 잡힐 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후보를 전 씨와 극우의 길에 함께했던 분들로 부르며 그 당에 가서 경선을 치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극우의 길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 당을 극우로 칭하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합니다. 당은 우리 당원들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당원들은 그 수많은 우리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길에 나섰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도 당원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해당 행위라며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계속 열어뒀습니다.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공개된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오늘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한 대행은 협상에 대한 자신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통령 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고 출마를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한덕수 출마설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대행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와 똑같은 20%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선 관리와 대미 협상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한 대행이 계속 불분명한 태도를 유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1인 시위를 시작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선 공직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내일 다시 열립니다. 법원은 출석하는 모습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반론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2017년 수갑을 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2018년 양복 차림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교도관들과 함께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모두 외부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첫 공판에 이어 내일 있을 2차 공판에서도 지하 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이동 모습은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인근 집회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한 청사 방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택으로 옮긴 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주민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원은 이전의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지하 주차장 통로를 계속 개방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신 내일은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2차 공판 촬영은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됩니다. 조 단장은 지난주 형사재판에서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앞서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했는데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조사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어서 작년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관련자들 조사가 끝나면 김 여사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전담수사팀은 지난 18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저는 저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창원에서 시작하는 정치입니다. 검찰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는지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김 전 검사 공천에 관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통화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 했다고 전했습니다. 명 씨는 또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김상민 검사를 지원하라 했다며 선거 이후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준다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실제 명 씨가 주장한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통한 날 김 전 의원은 창원 의창을 포기하고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네.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검찰은 지난 2월 이미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만큼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식당에 있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구속됐습니다. 근처에서 차를 대고 과일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전 식당 주인의 남편이 여기서 장사하는 건 위험하지 않냐고 말한 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식당 안을 살피던 남성이 신발을 벗고 몰래 들어갑니다. 점퍼 안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가게 주인인 여성을 덮칩니다. 여성은 흉기를 잡고 버텼지만 복부 등 여러 곳을 크게 다쳤습니다. 겨우 남성을 밖으로 밀쳐내고 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태연하게 신발을 신고 식당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16일 낮 1시 30분쯤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흉기에 수차례 찔린 주인은 7시간 동안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식당 근처에서 차를 대고 과일을 팔던 70대 A씨였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은 최근에 A씨와 한번 마주쳤을 뿐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코너에서 너무 위험하다 생각해서 사장님 여기서 장사 계속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일부터 저 앞에 가서 할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간 게 저는 전부예요. 경찰은 범행 직전 A씨가 근처 시장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술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현재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돼 범행 동기 등을 조사받고 있습니다. 개인 영업장 앞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현금을 요구합니다. 이 남성은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쥐어줍니다. 서울 개임장 22곳에서 7년간 돌며 1억 원 넘게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고 물러가는 대가로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업주들이 써놓은 이른바 똥물 수첩 명단으로 40여 명을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전국 의사와 의대생들이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우린 결코 틀리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늘리지 않겠다고까지 하면서 백기를 들었는데도 의협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의료개혁 정책 전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의사와 의대생 만여 명이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소위 문과적 DNA가 만들어낸 창조적인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틴 의료계가 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여대생 여러분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외침은 옳았습니다. 이제 선배들이 함께 외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왜 처단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이런 집단 움직임에 일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정부는 입장을 바꿔 내년도 의대 증원을 단 한 명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의사 집단에 또 한 번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아예 필수 지역 의료 패키지도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환자 단체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 굴복한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돼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더 거센 어떤 요구들을 과연 정부나 우리 국민이나 환자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과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라 대선까지 의정 갈등과 의대생의 수업 거부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부터 1박 2일 집회에 나섰습니다. 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자립생활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자유롭게 이동해야 노동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오전 8시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엔 압박 강도를 높이고 동맹국엔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투트랙 관세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과 미국은 두 나라 재무 통상 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이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중국과도 빠른 합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we will make a deal with China. I think we've had some very good talks, but we will have some very good talks remaining. 하지만 이미 대중국 관세만 145%를 매긴 데 이어 중국 해운사에 대한 입항 수수료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유출됐다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압박 전선을 더 넓히는 중입니다. 긴장도를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시진핑 주석과의 담판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이외의 국가들, 특히 동맹국을 향해선 속전속결을 강조합니다. 일본과의 협상에 직접 참석해 방위비 증액을 거론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장 이번 주 협상을 시작하는 우리 정부도 같은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매개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10배 더 인상할 것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섣불리 타결하기보다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변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부 협상단에 가시적인 성과를 재촉할 가능성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용 졸속 협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대미 통상협의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일본에서 엑스포 행사가 개막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흥행이 예상보다 부진합니다. 성별 구분 없이 쓰는 화장실이 논란을 불렀고 또 순서대로 전시관을 둘러보게 한 게 관람객들의 불편을 더 키웠습니다. 오사카 현지에서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이곳은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행사장입니다. 주말이지만 크게 붐비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오늘로 개막한 지 꼭 일주일이 됐지만 방문객은 60만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표였던 100만 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흥행은 부진한데 논란도 계속됩니다. 비싼 음식값은 관람객의 원성을 샀습니다. 칸막이가 없는 유아용 화장실과 성별 구분 없이 쓰는 올젠더 화장실도 돈만 썼다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넓은 행사장을 하루 종일 돌아도 두루 돌아보기가 불가능합니다.
자유 관람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 순서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약제를 시행한 인기관들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悪かったことは予約が全然取れなくて満帆なんですね、全て。で当日も予約をしようと思っても全然埋まっててまだ1箇所しか入れてないんですね。 한국관과 미국관, 일본관 등은 길게는 1시간 넘게 줄 서 있어야 합니다. 1時間ちょっとだと思います。75分ぐらいで。 일부 전시관은 공사가 지연돼 아예 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각 전시관의 건축물이나 야경은 일부 호평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I like the most this structure. Structures. This wood structure, especially the ring. But I haven't seen that so much. 이번 엑스포는 10월까지 열립니다. 오사카에서 JTBC 정화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현지 시간 19일 오후 6시부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30시간 동안 멈추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제안한 것처럼 30일 동안 휴전을 연장하자고 러시아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선언 이후에도 러시아 측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선 2위 한화의 질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4번 타자 노시환의 홈런을 앞세워서 261일 만에 7연승을 내달렸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한화의 포문은 4번 타자 노시환이 열었습니다. 2회 말 NC 선발 이용찬의 초구 커브를 받아쳤는데 왼쪽 담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3경기 연속 홈런이자 노시환의 개인 통산 100호 홈런. 이번 주에만 5개의 홈런을 몰아친 노시환은 시즌 홈런 8개로 기아의 위즈덤과 홈런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한화는 노시환의 솔로포에 이어 최은성의 2루타와 최재훈의 밀어치기로 한 점을 더 내며 이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5회 말 NC를 무너뜨렸습니다. 노아웃 주자 1, 2루 상황에서 번트를 시도하다 손가락을 다친 김태현 대신 대타로 들어온 최인호가 좌익수 방향으로 공을 쳤는데 NC 박한결이 놓치며 만루가 됐습니다. 이어서 문현빈이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주자 2명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NC는 구원 투수 김진호가 노시환의 머리 위로 폭투를 던져 한 점을 더 내줬습니다. 5회에 석점을 더 달아난 한화는 7회 말 다시 만루 찬스에서 문현빈이 또 2타점 적시타를 뽑아내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한화의 선발 폰세 또한 빛났습니다. 7회까지 삼진 13개를 잡아내며 NC의 타선에 꽁꽁 묶었습니다. 특히 7회 초에는 손아섭의 직선 타구를 진공청 소기로 빨아들이듯 잡아냈습니다. 한화는 261일 만에 7연승을, 특히 24년 만에 7경기 연속 선발승을 챙기며 단독 2위를 굳게 지켰습니다. JTBC 홍주웅입니다. 요즘 북미 극장가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한국만의 기술과 자본으로 10년에 걸쳐서 만들었고 더욱이 예수의 생애를 다룬 종교물인데요. 개봉 일주일 만에 5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우리 애니메이션의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Stop. If it's not about a king, then I'm not interested. This story is about the king of kings. 준비한 지 10년 만에 나온 이 영화는 처음부터 북미를 겨냥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시장이 열악한 한국에서 종교물은 더 높은 장벽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확실한 곳을 노린 겁니다. 킹 오브 킹스를 연출한 장성호 감독은 종교 이야기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깰 자신이 있었습니다. 동어 반복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찰스 디킨스라는 인물이 자기 아들한테 마치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서 어떤 타임슬립의 어떤 재밌는 요소, 그리고 거기에 어떤 판타지와 어드벤처 요소까지 더해서 투자금 모으는 게 제일 어려웠지만 한국의 힘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투자를 받는 순간 이렇게 창작자로서의 권한이 상당 부분 그쪽에 관리를 받게 돼 있고, 국내 자본으로 국내 기술로 국내 인력으로 완전히 완성을 하고 가져가야 되겠다고. 시각 특수효과 최고의 전문가로 쌓은 감독의 30년 기술과 경험도 모두 녹였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배우가 모든 장면을 찍었고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의 목소리 출연도 흥미를 더했습니다. 개봉 첫날 하루 만에 100억 원 넘는 매출로 북미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른 데 이어 부활절과 맞물린 이번 주까지 8일 동안 총 494억 원, 호주 등 다른 지역까지 합하면 3,500만 달러, 약 5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 50개국에서 상영 중인데 한국 7월 말 등 연말까지 90개국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종교를 넘어 사랑에 대한 공감도 흥행의 원동력으로 꼽힙니다. 네, 여전히 전쟁이 어딘가에선 이미 일어나고 있고 서로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딱 한 가지, 이제 사랑이다. JTBC 강나현입니다. 늘 새로운 배우로 생각되기를 바란다. 선과 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폭삭 사로잡은 배우 박해준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해준입니다. 네. 네. 요즘 양관식으로 더 많이 불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인기를 실감하고 계실까요? 네, 뭐 금명의 아버지, 뭐 양관식, 이미 이제 저를 보면서부터 이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네. 오시는 분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족들이 다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네. 그것도 또 너무 좋습니다. 눈물도 쏙 빼고 네. 또 막 웃겼다가 네네네네. 뭐 한 장면을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 너무 여러 장면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네. 혹시 가장 뭐랄까 공감이 많이 됐던 대사라거나 지금 딱 마음에 떠오르는 대사가 혹시 있을까요? 제 대사 중에서는 이제 관식이가 금명이 태우고 해 뜨는 거 보러 가서 아빠가 들자면 니도 더 잘까 싶어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할 때 되게 아빠가 들자면 니들이 좀 더 자고 살까 좀 싶어서. 짠한 부분도 있었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그럼 네. 눈 떠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식 할 때 네. 아니다 싶으면 다시 오라고. 틀리면 빠꾸. 네. 네. 근데 저희 아빠가 똑같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되는 대사이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빠는 여기 있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 얘기들이 안정감을 주는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든든한 우리 네네. 아빠가 네네. 있다 이런 네네. 느낌이니까. 저희 부부의 세계 나오셨을 때는 삿바죄하라고 불륜 남편 역할로 네네. 나오셨다가 이제 완전히 180도 달라진 관식이로 나오셨는데 네. 혹시 삿바죄하가 뭔지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짧게 한번 대사를 직접 내뱉어 주실까요? 오랜만에. 아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하는 게 있는데. 와. 관식위에서 확 또 넘어가셨어요. 이거 아닙니다. 예. 뭐. 그 변신을 네. 너무 잘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인가? 약간 이렇게 느낄 정도로 네. 몰입감을 확확 다르게 주시는 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내내 하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배우로서 칭찬은 사실 그 역할을 잘 해냈나 네. 그리고 그 역할이 믿어지느냐가 중요해서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당 이번에 네. 찾아오신 영화 야당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마약 수사대 형사인데 네. 정말 그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그 옥황상제라고 불리는 아주 베테랑 형사예요. 범죄자를 잡고자 하는 집념이 아주 강한. 사실 이렇게 열혈 형사를 되게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집요하게 사건을 쫓는 형사 역할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야당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네. 너무 좋았죠.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다고요? 근데 사실 지금 마약이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뭐 그거 그냥 기분 좋게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야라고 대충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은 마약을 하고 난 뒤에 엄청난 고통이 몸에 고통이 뒤따르고 결국은 그거를 못 견뎌서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경각심을 좀 줄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마약을 못 끊는 게 네. 했을 때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안 했을 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네. 못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폭삭 소가수다랑 이번에 야당은 촬영 기간이 겹치기도 했나요? 사실 야당이라는 작품을 먼저 캐스팅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하자고 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너무 이제 그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가 들어와서 네. 어떻게 같은 시기에 이 두 영화랑 드라마가 찍게 됐네요. 네.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 관식이는 지금 모습처럼 이렇게 손도 다소고 집어 이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좀 아무것도 없는데. 네. 느낌인데 영화 야당에서는 네. 집요하게 막 파고드는 그런 형사 역할로 하시니까 네. 그거를 동시에 하실 때 어떠셨나요? 그게 금방금방 몰입이 되시던가요? 사실 재밌습니다. 여기 있다가 또 저 현장 가서 또 이렇게 막 또 하고 나면 또 뭔가 좀 풀리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와서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역할에 또 하고 싶은 면이 있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게 잘 사는구나 내가. 보는 저희도 너무 재밌습니다. 네네네. 평소에는 굉장히 네. 내향적이시라고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 가면은 확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이유 씨가 박해준 선배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장에서 너무 유쾌하고 만날 때마다 늘 개그, 유머를 건네시곤 했다고. 현장에서 이제 좀 이상하게 좀 되게 아빠 같은 마음으로 그냥 한번 웃는 얼굴 한번 봐야지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장난치고 했는데 굉장히 척박한 현장이잖아요. 사실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좀 마음 편하게 좀 웃으면서 촬영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나름 그게 카메라 앞에 서기 전에 나의 긴장을 또 푸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놔야 내가 이 연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어서 굉장히 이기적인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선배가 있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후배 입장에서도. 아닙니다. 원래 이제 연극으로 처음 연기를 시작하셨는데 네. 그동안 쭉 연기 생활을 해오시면서 배우의 길에 대한 뭐 고민이나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했던 시기가 있을까요? 뭐 잠깐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무대 설 수 있으면 좋았고 누가 나 찾아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수 있게 하면 좋았던 자체만으로도. 것 같아서 네. 기대치가 좀 없었던 게 그냥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냥 버텨 나갈 수 있는 좀 나름 장점이 되어서 돌아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하는 게 좀 부흥도 있기도 하고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좀 그렇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내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어디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좀 다시 좀 자중도 하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잔잔한 바다 같은 느낌이세요. 네. 바다 속에는 너무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네. 그걸 다 담고 계시는데 그냥 겉으로는 또 그런 잔잔한 물결을 유지하고 계시는 듯한 이미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좋죠. 네. 제 이름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하니까 좀 더 그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작품이건 열심히 좀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오래오래 더 네. 좋은 작품 네. 여러 역할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해져서 6월 중순의 날씨를 보일 거란 예보입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기온이 1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모레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